먼저 검찰의 조국 수사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오늘이 6번째 소환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보다 더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지금 검찰도 여러 가지로 부담이 클 겁니다. 정경심 교수 6차례 6차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 측은 백지공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너무 무리한 기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수부가 투입돼서 지금 2달 가까이, 2달 넘게라고 볼 수도 있죠.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한번 짚어볼 거고요. 지금 정경심 교수 계속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 측이 낸 입원 증명서에 병원 이름 같은 게 이렇게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분위기고요. 조국 교수 측에서는 병원 이름이 알려질 경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다.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도 2달 만에 끝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빨리 결론 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원칙대로 구속영장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볼까요? 정경심 어제 그 배우자께서 오전에 5차 조사 받으러 가서 좀 조사받고 갑자기 2시쯤에 남편인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고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이거야말로 검찰 수사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 발언을 보면서 정말 정치가 비정한 것이긴 하더라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소식을 조사받다가 듣고 펑펑 울다가 쇼크 상태가 돼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했다면 그게 검찰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공격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 4년이었는데 영국 유학을 할 당시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한테 정 교수가 쫓기다가 도망가다가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서 사실 평상시에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정혁진 변호사한테 좀 먼저 물어볼까요? 네. 정경심 교수 지금 6차 소환 조사 받고 있는데 아직 나왔다는 얘기 없는 것 보니까 지금도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네네. 6차례 소환 조사, 물론 그동안에 건강 때문에 뭐 조사 받다가 일찍 나오기도 하고 또 조서 열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6차 소환하는 경우 자주 있습니까? 여러 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원래 이제 검찰은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그리고 한 2-3번 정도 딱 부른 다음에 기소할 건지 말 건지 영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런데 또 사건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 어떤 사건들이 어려운 사건이냐. 검사가 잘 모르는 사건들. 뭐 사실관계나 그런 것들이. 예. 그다음에 원래 검사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는 거고 그 사람들은 피의자들은 숨기려고 하고 예. 숨기는 것을 찾아내는 게 검사가 유능한 검사들이 하는 거기 예.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에는 못 하는데 제 경험에 한 거의 수사만 1년 넘게 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 그때 10번도 넘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소환을 여러 번 할 수도 한 경우도 있군요. 네네. 그런데 결국은 그 사건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번 소환해서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야죠. 예. 왜냐하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을 하면 그럼 뭐 그냥 다 자백을 하겠죠. 갖다 하는 거니까 빨리 끝나는 거고 그런데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데 검사가 수사관이 그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예. 그럴 땐 여러 번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지금 이제 6차 소환조사
하고 있는데 또 부를 가능성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또 부를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하면 6번 소환을 했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일반적으로는 그 피의자들이 굉장히 그 위축돼 가지고 다 그 순순히 그 쉽게 말하면 불거나 그러는데 이번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5차례 지난 오늘 빼고 5차례 50시간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25시간은 조서를 읽는 데 할애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이 제가 봤을 땐 사모펀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구속영장이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충분히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게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예. 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였는데 징역 2년에 실형이 나왔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형이 더 무거운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망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너무 길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보다 더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2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재판에 백지 공소장을 내미는 그런 행위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백지 공소장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데 공소 사실이 뭔지 증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오영식 의원. 지금 네.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저런 분위기입니까? 너무 심하다? 네, 그동안 사실 우리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출발에서부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논란이라든가 과잉 수사 이러한 논란들을 계속 가져왔었는데 지금 2달여 가는 동안 그리고 가장 검찰의 핵심 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정경심 교수만 해도 벌써 오늘 6차례 소환을 했거든요. 물론 그 조사 시간 중에 조서 열람 시간을 저희가 감안하더라도 6차 수사가 소환이 적지 않은 횟수거든요. 예.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소환이 수사상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것은 그거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과정을 봤을 때 이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적어도 이달 정도까지는 수사에 대한 명확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는 정도의 물리적 시간은 충분히 간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게 저희들 좀 내부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근데 그 중에서도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계속 수사를 위해서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거나 예.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영장 청구의 남발의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러한 영장 청구를 남발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예가 많았다라는 문제 지적이 있는데 현재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할 근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 어쨌다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을 통해서 이제 증거인멸을 더 할 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뇌경색 그리고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데 만약에 이 병원에서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정말로 받은 게 확인이 되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심각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좀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정태근 의원께서 보시기에 검찰 지금 고민을 할 것 같지요? 예, 많이 고민을 하겠죠. 예. 근데 아마 검찰의 애로는 그런 거였을 겁니다. 일단 법원에서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통상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본인들의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예. 상태고 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CCTV에 명료하게 노트북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도 제출을 안 하고 있고 숨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과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을 봐서는 이제 구속영장이 필요할 텐데 예. 문제는 지금 이제 황자의 건강 상태가 돌출한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전에 정유라 사건 같은 경우에 입시비리 사건 때 그 이대 김모 교수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사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어떻든 항암 치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영장을 집행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뭐 주진우 기자 등등 얘기하는 것이 이제 뇌경색은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질환이고 지금 새로 이제 뇌종양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뇌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판단되는 진단서가 있다. 그러면 저는 구속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양성종양 같은 경우도 아니고 악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질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 교수 측에서 빨리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오늘도 입원 논란이 증명서라고 그러죠? 예? 입원 증명서 제출한 것은? 오늘도 된 게 이태원 증명서고 이태원 증명서를 정형외과에서 발행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무슨 그 뇌경색, 뇌종양 등의 치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 뭐 의사나 이런 것도 자세히 안 나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특히 검찰이 인권 침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그 정 교수 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보니까 이게 악성 종양이더라, 뇌종양이더라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구속 영장을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처리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정기남 교수, 진단서를 제출하면 좀 간단할 것 같은데. 진단서를 제출하면 좀 상황이 많이 클리어되겠죠. 예. 물론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뭐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를 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겠죠. 어찌됐든 지금 검찰은 대단히 생각이 많아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뭔가 현직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부담은 좀 덜었단 말이에요. 수사 부담은 덜었지만 수사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치적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의 지금 뭐 사법 처리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인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어제 그 새롭게 나타난 메신저 주진우 기자 저는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저는 주진우 기자는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과 굉장히 친한 사이고 지난번에 서초동 식사도 집회에서도 같이 뭐 했죠? 통화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윤석열 총장과도 상당하게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시기에 주진우 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저 어저께 인터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봤고요. 그 메시지는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구속 수사가 맞는 건 아니지 않느냐. 불구속 수사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일테면 이게 사법 처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나 싶어요. 예. 또 어찌 보면 일반론적으로도 지금 뭐 뇌종양, 뇌경색 진단, 범죄 혐의 중대성이라든가 건강 상태가 사실은 동생 영장 기각에서 보듯이 이게 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그것도 고민할 텐데 저는 기각되면 수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유리한 겁니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역시 구속 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검찰이 하나 더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또 일반적인 지금 소위 이른바 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자, 장관 사퇴 이후의 수사가 더 중요하다. 정치적 고려하면 역풍이 불 거다. 이런 부담이 지금 가중되면서 사법 처리에 지금 어디로 지금 이 사법 처리가 나타나게 될지 예. 짐작하기 좀 어려운 국면으로 빠진 느낌입니다. 예. 검찰도 수사가 길어지는 것 별로 원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지금 일단 조국 장관이 물러난 이 시점에서 정경심 교수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인지 또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 검찰 속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검찰은 빠른 수사를 하고 싶겠지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자꾸 편찮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수사의 속도를 못 내는 겁니다. 사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고무줄 잣대를 적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공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밤샘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수사를 앞두고서는 갑자기 인권 조치를 폭을 확대해서 비공개 소환하고 밤샘 조사 안 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해 줬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께서도 수사에 조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아프다고 편찮으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명확한 진단서를 빨리 내지 않으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검찰을 자꾸만 어떻게 보면 속을 뒤집는 그러한 행동을 자꾸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지금 조국 장관께서 사퇴를 하셨지만 어쨌든 한때 공직자의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찰이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그러면서도 수사기간이 길어진다, 자꾸 소환을 많이 한다 이런 불평이 나온다면 심지어 여당 대표의 입에서도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별로 수긍하지 못한다. 검찰이 인권 조치를 취했다면 피의자로 지금 입건되신 정 교수께서도 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않는가. 자꾸 검찰 수사가 자꾸만 길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종착점으로 갈 수 있도록 정 교수께서도 조금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일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게 정경심 교수의 비협조적인 수사 때문이다.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밤샘 조사도 안 하고 그렇다면 빨리 낮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수사에 좀 협조를 해줘야 자기도 유리할 겁니다. 수사가 빨리 끝내야지 편찮으시다는데 조금 몸도 주시를 수 있을 텐데 그다음에 방어권도 좀 더 보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꾸만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노트북을 지금 받은 CCTV 영상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인한다는 이러한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수사에 비협조적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예. 권혁기 관장은 검찰 지금 수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검찰이 그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의 범죄 혐의 입증에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국 장관 그 검증에 방아쇠 역할을 했던 건 딸의 이제 제1 논문 저자 등재, 논문 조작 의혹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검찰이 아주 샅샅이 수사를 했죠. 검찰 수사 이후에 이 이슈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예. 지금 딸의 논문 갖고 사법 처리 운운하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표창장 위조건도 검찰이 공소장을 취소하고 지금 변경해야 할 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관련자들 인터뷰를 보면 다툼의 여지가 많은 증언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 위조건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3일 후면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기록 복사를 아직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명분은 수사 중이라는 거죠. 피고인을 기소를 했는데 아직도 수사를 못 끝내고 있다. 이게 이제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모펀드 건도 수백억의 머니게임에서 정경심 교수가 동원한 자금은 약 많아야 15억 안팎인데 15억 원 안팎의 돈으로 수백억 투자를 한 대투자자를 넘어서서 운영권을 과연 획득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관련 업계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결국 수사가 장기화되는 가장 큰 요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법원으로부터 이것이 발부가 될 것이냐. 예. 행여라도 기각이 된다면 조국 장관 사퇴 전국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고요. 하여튼 검찰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예를 들면 딸 논문 관련해서 논문이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딸의 진술도 허위고 조국 장관 진술도 허위라는 것이 키스트 원장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산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존을 제출한 서류가 허위면 취소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를 따지는 것은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정경심 교수의 범죄 행위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영장 발부는 안 됐지만 조국 동생도 이미 배임을 관련해가지고 그 수뢰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영장 판사가 영장은 발부 안 했지만 소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그 조국 일가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지금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전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오영식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사유에서 보면 소명 다 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배임 수재 부분은 법원과 검찰이 보는 시각들이 사실 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본래의 수사 대상이 아닌데 좀 별건 수사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처음에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배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미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가 됐고 거기에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니 영장을 기각한다. 지금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수사가 이렇게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정경심 교수의 어떤 수사에 대한 불협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의 일관되게 사실 조국 장관 사퇴를 전격적으로 하게 됐던 시점과 관련돼서는 가족의 특히 부인의 건강 문제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기사화된 상태에서 그러한 건강 조건에서도 지금 정경심 교수가 오늘도 6차 소환에 응하면서 이후에 검찰 소환이 있을 시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그 한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을 단순히 무슨 정경심 교수의 수사 불협조라고 이렇게 보기만은 좀 어렵고 그 더 중요한 말씀하신 건 중에 조사 네. 시작하는 시점에 부인의 건강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아니 처음부터 지금 정경심 교수는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 왔거든요. 사퇴 그리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건강이 이유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부인의 건강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검찰 수사가 계속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좀 핵심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사안들을 아직도 명확히 확보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0초만 사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비리는 별건 수사가 아니고요. 웅동학원 가족경영 비리와 관련된 고발이 제출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거고 법의 형평성에 따르면은 전체 교사 부정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2억 1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조국 동생한테 갔고 그리고 그 돈이 재단에 간 건지 모친에게 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전달됐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예, 사실 뭐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크게 봐서는 그런 시각이 여야에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하자면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정치검찰을 자인하는 것이 되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아니냐. 그래서 수사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이제 이런 논리가 검찰의 논리고 또 야당이 지금 지지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는 시각의 출발이 달라서 아마 얘기들이 좀 길어지고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수사 관련은 이 정도로 하시죠.